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맡은 성김 주 필리핀 대사 등 미국 협상팀은 사흘 만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한 협상팀과 판문점에서 3차 회담을 재개했습니다. 의전 협상이 진행된 싱가포르에서는 미국 당국자들이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일정 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매티스 장관이 주한미군 문제는 미북 회담의 의제가 아니며 논의돼서도 안 된다고 밝혀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각 정당들이 지도부까지 나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 패러디에 율동까지 동원했습니다. 6월 첫 주말인 오늘 대구와 광주 등 남부 내륙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벌써 피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MBN 뉴스8 시작하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드디어 오는 12일 열립니다. 지금부터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다음 주 화요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던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겁니다. 먼저 이상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예방한 김영철 부장을 80분 정도 면담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be meeting on June 12th in Singapore. You people are going to have to travel because you'll be in Singapore on June 12th. 트럼프 대통령은 또 6월 12일 빅딜이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이날 사인을 하진 않을 것이며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언가 일어나길 희망하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대단한 일이다. 그 과정은 싱가포르에서 12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장이 가져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전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취소 선언을 했던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확정했고 이제 역사적인 회담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체제 보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을 보내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요. 6.12 미북 정상회담을 한국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Well, that could happen. That could happen. We talked about it. We talked about ending the war. 그러면서 미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여기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at's more of a signing of a document that it's very important in one way. Historically, it's very important, but we'll see.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지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60년 이상 이어져온 한반도의 전시 상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이뤄진 이후에야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체제 보장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하는 과정에서 첫 출발점, 입구라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 논의까지 공식화하는 건 무리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장면이죠. 지난 4월 달 남북 정상회담 때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물꼬를 텄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친서를 보고 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농담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죠?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2일로 예정한 북미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하면서도 북한 김정은에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주저 말고 전화나 편지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철이 트럼프에게 전달한 이번 김정은의 친서는 그 응답격입니다. 다만 정상 간의 친서인 만큼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미국이 제시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 의사에 대한 감사 표시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대와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관계의 이정표를 쓰자. 나아가 미국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거나 본인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재진에게 농담을 건네며 친서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And that letter was a very nice letter. Oh, would you like to see what was in that letter? Would you like it? How much? How much? How much? 내용과는 별개로 김정은의 친서는 그 자체가 극단으로 잦았던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를 급변시켰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북한에게는 발전소나 도로, 철도 등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경제 지원 방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원조를 하고 중국과 일본이 도울 것이고 미국은 재정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경제 지원을 할 때 미국이 그 부담을 지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북 경제 지원의 주체는 한국이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도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to spend. I think South Korea will do it. I think frankly, China will help out. I think that Japan will help out. 미국은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은 북한과 이웃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대북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 투자 유도 방식을 제시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Private capital that comes in, North Korea is desperately in need of energy support, electricity for their people. They're in great need of agricultural equipment and technology.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대북 경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본의 대북 지원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떠나는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을 저렇게 차까지 직접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걸으면서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 몇 차례나 악수하면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장면이 있는데요.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 펜스 부통령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는 집무실 오벌 오피스로 이동합니다. 1시간 20분에 걸친 면담을 마친 뒤 함께 걸어 나온 두 사람.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장은 함께 걸으며 간간히 미소 지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대화하고 서로 툭툭 치고 어루만지는 스킨십을 나누며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부장의 차량 앞까지 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성애 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을 불러 일일이 악수한 뒤 기념 촬영까지 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김 부장의 팔을 쓰다듬고 악수를 나눈 뒤 차가 떠날 때까지 직접 배웅했습니다. 김영철 부장 배웅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Well, this was a very good meeting. Good meeting today. I think it's a great start. 대북 강경파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은 이번 면담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정상회담에 앞서 분위기를 경색시키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나름대로 성공적인 면담을 한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직접 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자리에 정치부 연장현 기자 나왔습니다.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거. 네. 뭐예요? 종전선언. 네, 종전선언을 말씀드리려면요. 먼저 정전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 예, 맞습니다. 이 정전협정은 지난 1953년에 맺어졌습니다. 바로 6.25 전쟁의 중단을 약속한 협정인데요. 7월 27일 날 했었던 거. 예, 맞습니다. 네. 당시 전쟁 당사국인 남과 북 외에도 국제연합군을 대표하던 미국과 또 중국 등 4개국이 협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통해 멈춤 상태였던 6.25 전쟁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종전선언. 네.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이제 이번 싱가포르에서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종전선언이다 이 말씀이죠. 잊지 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종전선언이 꼭 필요한 겁니까? 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이긴 하지만요. 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으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일부를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라는 구절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4.27 그때 선언 중에 저 마지막 구절인가 있었던 거죠? 네. 예, 맞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제도적 또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요,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전협정 4개국 중에 한 나라인 중국, 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합리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 없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오, 그래요? 네, 사실 개념 차이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만든 건데요. 이 선언은 국제 관계에서 의견 등을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이라면 협정은요, 제도적,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은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정전협정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하려고 그러는 게 왼쪽 종전선언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정전협정 이후에 평화협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종전선언에 참여를 할지 말지는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종전선언에는 중국이 포함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트럼프 종전선언 발언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궁금한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종전선언을 한다면 싱가포르에 함께 갈 것 같습니까? 어때요? 네, 마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문자를 통해서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기 위해서는 미북 대화가 먼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걸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6.12 미북 정상회담 결과만 좋다면 남북미 3자 회담 또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도 신중하게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청와대도 신중하게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군요. 자, 한반도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6.25 전쟁 끝을 알리는 종전선언 곧 확인할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해봅니다. 자, 정하영 앵커의 뉴스 진행 더 들어보고요. 연장 기자 조금 더 앉아있기 바랍니다. 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회담 날짜가 최종 확정되면서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 또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성김 대사 등 이 미국 대표단이 오늘 판문점으로 이동해서 북측과 3차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잠잠하던 미국과 북한의 판문점 실무 협상이 사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던 성김 주 필리핀 대사와 후커 보좌관 등은 숙소를 빠져나가 판문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단은 미국에서 진행된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측 실무 협상팀과 비핵화 의제에 대한 세부 내용과 이행 시기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국 지침에 따라 실무 협상을 이어가던 미국 대표단은 어제는 외교부를 찾아 북한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Work left before the proposed summit, but we believe that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미북 정상회담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열흘. 그 사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의전과 경호 등을 협의했던 미국 실무팀 일부가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실무팀과 협의를 마무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하루 650만 원에 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체류비를 누가 낼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주영 기자입니다. 오전에 버스로 숙소인 카펠라 호텔을 떠난 미국 실무팀. 공군기지로 이동한 뒤 타고 왔던 항공기 편으로 출국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다만 실무팀 수석 대표인 조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함께 떠났는지 실무팀 전원이 출국한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북한 실무팀의 귀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 부장은 숙소인 플러턴 호텔에서 빠져나와 세인트 레지스 호텔을 방문했으나 호텔 측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So Mr. Kim Chang-sun was in here yesterday, right? 다만 미국 실무팀이 철수한 것은 북한과 행사 일정 전반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팀이 하루 650만 원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체류비를 누가 지급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자신들이 김 위원장의 체류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과 싱가포르 측이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오늘 싱가포르에서는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이번 미북 회담으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가 달성돼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입을 모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강조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북한도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CVID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제임스 매티스 장관도 CVID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o we still stand for th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the diplomats are engaged right now in New York. 미국 회담 직전 이뤄져 주목받았던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공동 언론 보도문에서 한미는 CVID 달성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속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미북 회담의 의제가 아니며 논의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미가 함께 CVID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이곳 싱가포르에서 열릴 미북 회담 전까지 비핵화를 놓고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자, 이렇게 요 며칠 사이 정말 숨가빴습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이제 확정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 정상 1인의 통치권이 강하기 때문에 정상이 장기간 나라를 비우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이 부분 연장윤 기자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북한 평양을 비운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이 일정 기간 동안 평양을 비운 건요, 집권 이후에 한 2번 정도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 2번 모두 최근 몇 달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난 3월 첫 번째 중국 방문 당시에는 3박 4일, 그리고 지난달 2번째 중국 방문 때는 1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대련 갔을 때죠, 2번째가. 예, 맞습니다. 네. 앞서 두 차례 중국 방문은 그나마 거리가 가까웠지만요. 네. 이번 싱가포르까지는 비행 거리만 해도 약 5,000km에 이릅니다. 비행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평양에서? 평양에서는 한 6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동북아시아를 이렇게 벗어나는 건 김일성 이후에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 때는 이
동북아시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멀리 떠나면서 평양을 비우게 된다는 게 심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번의 방중은 김 위원장의 일정이나 동선이 철저히 보안에 붙여졌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미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정이나 동선이 공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시기를 노려서 또 군부 쿠데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점들 때문에 김 위원장도 조금은 복잡한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북측에도 워낙 뭐 주요 인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싱가포르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갈 인사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이 있고요. 네. 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네,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에 김 위원장과 함께 가서 바로 옆에서 보조할 가능성이 저 큽니다. 두 사람은 뭐 100% 같이 갈 것 같은데요. 네,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렸던 2018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요. 이 두 사람이 바로 김 위원장의 옆에서 배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네. 이외에도 판문점에서 성김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현재 비핵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요.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함께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또 김 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등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서 이렇게 잡아채는 손, 그 사람이 바로 김창선인데, 김창선은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싱가포르 당국과도 의전, 경호 분야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싱가포르를 갔어요. 그러면 평양은 누가 지킵니까?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한 인물은요, 이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최룡해는 지난해 10월 북한 내 권력 2인자 자리인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최룡해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조할 인물로 애초에 키워진 만큼 네. 신임도 두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혈통이 모두 이 평양을 비우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진다면 최룡해 대신 김여정이 평양에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군요. 자, 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빈자리를 지키든지 이 또한 뭐 전에 없던 일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부 연장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일선 판사와 당사자들의 반발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들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자 법조계 안팎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단독 판사들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았던 이정열 전 판사는 자신은 잊은 것이냐는 글을 올리며 양 전 대법원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도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이 하나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들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요청을 받았다는 조사단 결과 발표에 대법관 전원은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 3곳의 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양 전 대법원장의 해명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늘 서울 강남의 페이스북 사옥 앞에서 여성 10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음란물로 취급한다며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페이스북 코리아 본사 앞. 여성단체 회원 10명이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지난달 열린 행사에서 회원들과 상반신 노출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5분 만에 삭제되고 1개월 이용 정지 조치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만 제재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여성의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되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제 삭제 당하거나 젖꼭지만 모자이크 처리되어 이어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는 문구를 각자 몸에 한 글자씩 쓰고 길거리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퍼포먼스도 시도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이들의 몸을 이불로 가렸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신고한 것도 아닌데 왜 가리시죠? 왜 가리시냐고요?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요즘 시대에 맞는 사회적 표현이라는 의견부터 이게 옛날 같으면 문제가 좀 있겠는데 요즘 시대가 막 그냥 굉장히 빨리 진보적으로 막 그냥 막 나가니까 너무 과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했습니다. 용기는 있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나와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해야 되는가. 결국 경찰의 제지로 퍼포먼스는 10여 분 만에 끝났고 경찰은 이들에게 공연 음란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매장 개편을 앞둔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이 고객들의 분통을 사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권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등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쇼핑몰의 패션관입니다. 지하에 주차한 구매 고객이 무료 주차를 하려면 해당 매장이 아닌 1층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가야 합니다. 영수증 보여주시겠어요?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주차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차량 등록으로 추가해드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입력하기 전엔 구매한 매장과 액수, 차량 번호를 종이에 적어 구매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넘었다 하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주차가 그러니까 안 오게 되죠. 매장에서 주차권을 주지 못하도록 해 고객만 골탕 먹는 겁니다. 저희들을 못 믿는다는 거죠. 주차권을 남발할까 봐. 남발할 수 있는 고객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냉방시설도 가동하지 않아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둘러보니 250여 개 매장 중 20여 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텅텅 비었습니다. 목 좋은 쇼핑몰이 이렇게 유령 상가처럼 변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쇼핑몰을 모두 비우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고객 편의는 뒷전인 셈입니다. 현재는 쇼핑몰에서 기능이 거의 없죠. 개편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15년 된 쇼핑몰이 재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고객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실 앞에서 가격표를 확인하고 들어가듯이 학원의 수강비 또한 이런 5개 가격 표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원들이 안내문을 붙여놓지 않거나 꼼수를 부리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윤길환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학원가. 건물마다 학원 간판이 빼곡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학원 입구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할 학원비 안내문이 보이질 않습니다. 300개가 넘는 학원이 몰린 안양의 한 학원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곳 미술학원은 학원비 안내문을 붙여놓긴 했지만 이렇게 나무로 가려놨습니다. 한 층을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입구가 아닌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안내문을 가리거나 안내문이 보이지 않게 문과 벽 사이에 붙이는가 하면 몇 년 전 가격표를 붙인 곳도 있습니다. 밖에 보이면 다 둘러보고 결정을 해도 되는데 이미 상담을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고 나와야. 학원에선 5개 가격 표시제를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입니다. 거진 다 들어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때문에 공문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해 경기 지역 3만여 개 학원 중 5개 가격 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된 건 단 60여 곳. 2번 이상 적발되면 교습 정지에 등록 말소까지 되지만 실제 처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100% 점검은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상 한 번에 전수조사하는 건 힘들고요. 향후 점검을 해서 이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비 투명화를 이루겠다던 5개 가격 표시제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6.13) 지방선거 유세전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노래도 부르거나 또 율동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유권자들 관심 끌기 위한 총력전이죠. 민주주의 축제장이기도 하죠. 네, 시끄럽다고만 하지 말고요. 함께 또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당선되더라도요. 국민 우습게 알지 말고 재롱잔치 좀 계속 해주기 바랍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고송인 더더더송뿐 아니라 최신 유행가로 유세장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북 정상회담부터 미북 정상회담까지 평화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은하철도 999를 패러디한 평화철도 111 유세단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철도가 연결되면 끊어진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끊어진 남북의 경제가 복원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자유한국당의 무기는 바로 아이들의 최고 히트송 아기상어. 유세 현장에서 빨간 옷을 맞춰 입고 노래 아기상어에 맞춰 V자 손동작 춤을 추면서 지지를 요청합니다. 후보들이 직접 참여한 아기상어 댄스 영상도 눈길을 끕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신나게 투표하는 방법. 아기상어 댄스 뽐내고 기어 2번 찍기 이런 운동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바른미래당은 모모랜드의 뿜뿜을 개사했고 민주평화당은 거북이의 비행기, 정의당은 연가 등을 선거 노래로 활용하면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한 로고송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어제 보스니아전에서 1대3으로 크게 진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뛸 23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베테랑 이청용 선수가 예상 밖으로 탈락한 가운데 대표팀은 내일 전지훈련지인 오스트리아로 출국합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1대3으로 완패한 보스니아전은 주장 기성용이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할 만큼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낸 한판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주도한 공격은 허둥지둥하거나 부정확한 크로스로 기회를 날리기 일쑤했습니다. 수비는 간단한 2대1 패스나 문전으로 찔러주는 스루패스 한 번에 자동문처럼 열렸습니다. 미드필더 기성용을 중앙 수비수로 세우는 등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1차전을 보르며 남기고 주력 전술도 선발 선수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오늘 발표된 23명의 월드컵 최종 명단에서는 이청용이 경기력 난조로 탈락, 선수단 분위기를 잡을 베테랑마저 없어져 어수선합니다. 정말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격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적한 숙제를 받아든 대표팀은 내일 사전 캠프인 오스트리아로 출국해 볼리비아, 세네갈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미국 오레건주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11시쯤 한국인 일가족 8명이 탑승한 미니밴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한국인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외교부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이) 시작되자마자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른 곳이 많았는데요. 경남 창녕의 한낮 기온은 35.2도, 대구 달성구는 34.9도까지 치솟았고요. 내일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도 오늘과 내일 모두 30도로 웃돌 전망입니다. 내일 시원한 소나기 소식은 전북 동부 내륙과 영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들어있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이 지역들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요란하겠고요. 양은 5에서 20mm 안팎입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햇볕이 뜨거워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햇살이 무척 강해서 낮 시간에는 활동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과 울산 지역 대기 정체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낮에는 30도로 웃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르게 찾아온 더위는 모레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영철 부위원장 대화 마치고 나오는 사진이죠? 네. 오는 12일에 드디어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담이 열리게 됐네요. 네, 세기의 빅매치가 성사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월드컵 결승전보다 더 기대가 되기도 해요. 맞아요.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남자 대 남자로 이런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요.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보니까 저보다 14살 많으시던데 트럼프 형님, 이번에는 무르기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원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7시 반에 시작하는 팔팔한 MBN 뉴스팔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